장애인이 세상의 장벽으로 인해 비장애인들처럼 살아갈 수 없다면 장애를 장애로 만드는 것은 사회적 구조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해 인권운동의 최전선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당사자들과 시민 활동가들이 있기에 세상은 좀 더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이 있었기에 설치된 지하철의 엘리베이터처럼 덕분에 유모차를 이용하는 아이, 그리고 부모가, 그리고 노년의 어르신들이 좀 더 편하고 안전한 이동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곳곳이 베리어 프리, 즉 장벽이 없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접근이 가능한 곳이 된다면 세상은 훨씬 더 좋은 곳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주의 안산 세 번째 시간에는 이러한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안산의 대표적인 단체인 상록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안산 단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안산 나무를 심는 장애인 야학에서 오신 활동가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야기 나누기 전에 노래를 듣고 와서 시작을 할 텐데요. 하현우의 돌덩이입니다.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쥐 죽은 듯이 살라는 말, 가짜는 말, 누굴 위한 삶인가. 뜨겁게 쥐져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봐, 야야, 끄떡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뿐이야. 난 말야, 야야, 똑똑히 봐. 깎일수록 깨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감당할 수 없게 벅찬 이 세상, 유독 내게만 더 모진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돌아섰고 비웃었고 아픔이고 나였지. 시들고 저무는 그런 세상 이치에 날 가두려 하지마. 들려도 괜찮아, 이 삶은 내가 사니까. 나를 봐, 야야, 끄떡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뿐이야. 난 말야, 야야, 똑똑히 봐. 깎일수록 깨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길, 오직 하나뿐인 나의 길. 내 전부를 내걸고서 hey! 걸어가, 야야, 계속해서 부딪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네, 이태원 클라스의 OST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하현우의 돌덩이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가 평소에 모시기 힘드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너무 바쁘시고 안산에서 또 장애인 인권 문화제 준비하고 계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 분 모셨습니다. 뭐 김병태 소장님부터 이렇게 자기 소개 들어갈까요? 예, 소개도 해주시고 지금 하시는 활동에 대한 단체 소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방금 소개받은 그 안산 단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병태라고 합니다. 저는 안산에서 89년에 이 안산 바늘공동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또 이제 지역에서 쭉 그 장애인과 관련된 네. 활동들을 해왔고요. 네네. 지금은 안산 단원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이제 권리중심 노동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체중증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고 그들이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변화해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러니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권익공호 활동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지켜내기 위한 캠페인과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장애인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과 제도, 활동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단체에서 이제 그 활동을 중심으로 하시고 계시는 바람에 제가 뵀던 곳이 4.20 관련해서 중앙역 앞에서 사회 보시는 모습을 처음으로 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말 반갑고요. 저희가 단원 FM이 준비하면서 꼭 모시고 싶었던 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이셨는데 어찌 급작스럽게 이렇게 또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조은상 소장님 먼저 할까요? 설혜심 실장님 먼저 할까요? 서로 미루고 계신데. 예, 실장님 먼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안산 나무를 심는 장애인야학에서 그 지금 11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기가 좀 갑자기 심하게 좀 많이 들어서 목소리가 좀 잠기고 코도 좀 맹맹해서 이렇게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 안산 나무를 심는 장애인야학은 이제 그 장애로 인해서 학년기 때 그 정규 수업을 못 하셨던 그런 그 성인 장애인분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차별화된 교육을 이렇게 제공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교육 소외 계층이나 또는 지역 주민들과 배움 나눔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 통합을 이루는 이제 그런 그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는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지역사회 내에서 같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그 주 내용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잃지 않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수업들은 문해반, 검정고시반, 그리고 평생교육으로 이제 그 평생교육을 특성화시켜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수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반, 노래교실, 천연공예반, 한자반, 미술반, 컴퓨터반, 영어 회화반, 그다음에 슐런, 또 최근에는 목공반, 네일아트, 그리고 인문학 강좌 이렇게 굉장히 굉장히 많은 수업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해서 월요일 아침 10시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쭉 한 5시 반까지 이렇게 수업이 매일매일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업은 서울의 노들약보다 더 바쁘신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뭐 그 실무자들이 굉장히 다 바쁩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풀로 차 있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안산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장애인 야학이 이렇게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그 조은상 소장님 이제 자기 소개하시고 단체 소개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록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그동안 동료 상담가로 활동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그 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네. 조은상이라고 합니다. 저희 센터는 2008년도에 처음으로 안산 상록구에서 이렇게 설립이 됐어요. 네. 그래서 중증 장애인들도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네. 어떤 배제나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네.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또 그 안에서 그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 동료 상담, 네. 또 저희가 자조 모임이 그 세 개가 있어요. 네. 네. 연극, 사진, 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고니공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거주 시설에서 네. 지역 사회로 자립을 하기까지 네. 그 준비하는 네. 그런 공간인 그 체험홈을 또 대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역시나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이 건달주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네. 저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동 대표인데 제가 건달주 대표님이 여기서 이 활동하는 사실을 안 지가 얼마 안 돼요. 네. 예, 어쩌다 안산에 공동 대표가 셋이나 있게 됐냐 이러면서 저희끼리 놀란 적이 있는데 박래군 대표님이 4.16 재단에 그렇죠. 계시고 네. 건달주 대표님도 장애운동의 또 대표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주민 관련한 파트로 이렇게 공동 대표로 있는데 안산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하는 공동 대표가 셋이나 있는데 안산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막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어찌 됐던 건달주 대표님의 그 상록수에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로 제가 장애 아카데미 참여하게 됐고, 네. 근데 제가 늘 그 운동의 현장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모두 강사로 오시는 바람에 또 저희가 박경명님 선생님하고 네네. 진하게 차를 또 마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제가 거기 그 카톡방에 들어가 있어요.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단원을 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제가 그 사이에 수술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못 가서 너무 아쉬웠고 그래서 김병주 소장님이 언제 모시지 막 이러는 차에 마침 페북에서 장애인 인권 문화제 봤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왜 놀랬냐? 벌써 4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단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뭔가 우리가 라디오에서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전화를 넣어서 세 분을 또 우리 이미애 국장님께서 빨리빨리 섭외해 주셔가지고 날짜가 서로 없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방송은 18일 날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나갑니다. 녹음 방송이라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되니까요. 편하게 다행이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본격 제4회 안산 장애인 인권 문화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보니까 뭐 전시도 있고 영화제도 있고 그리고 정책 토론회까지 아주 알차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도 짧지 않아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기획 의도가 일단 처음에 만드셨을 때 뭔가 기획 의도가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계속 매년 하면서 아마 여러 또 시행착오와 뭐를 통해서 이렇게 좀 느끼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우리 되게 잘 되고 있어 이렇게 하실 건지 좀 소개도 부탁드리고 그래서 또 각각 주체별로 세 분이 나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또 맡으신 분야가 또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시 분야, 또 영화제 그리고 토론회 이렇게 있으신데 그거를 한번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면 좋겠죠. 네네. 제일 큰 거를 김병태 소장님 드릴까요? 기획우도 막 이렇게. 네. 예. 저희가 의도한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 안산 단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이제 만들어진 거는 2018년도에 네네. 만들어졌고 이제 제가 원래 그 평택에서 평택 에바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그다음에 경기 북부 장애인 인권센터 요렇게 이제 밖에서 주로 활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안산에 2018년도에 와서 이제 쭉 그 상록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나 나무를 심는 장애인 야학도
기존의 그 전시회나 이런 것들을 쭉 네.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걸 어쨌든 지역에 함께 이제 공유하는 게 필요하겠다. 네. 그래서 기존에 그 이제 계속 전시회들을 하고 계셨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모아서 네.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하고 함께 공유하는 자리. 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장애인 그 인권 문화제라고 해서 진행을 했고, 처음에는 이제 전시회에다가 네. 인권 영화제, 네. 영화제를 이제 그 포함시켜서 이제 인권 영화제까지 같이 하는 기획들을 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면 코로나가 2년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2년이 있으면서는 저희도 이제 처음 당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거를 인권 문화제를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제 그 인권 영화제 또 정책 토론회를 랜선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때 이렇게 사람들이 지역사회 많이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공유하면서 이제 오히려. 그 2회, 3회를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그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맞습니다. 저희들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역 시민사회단체 분들이 잘 모르고 계셨고 또 하나는 전 그런 거죠. 이제 올해 그 코로나가 이제 뭐 거진 종료됐다라고 보는 상황에서 저희도 이제 그 오픈 공간에서 전시회, 영화제 뭐 네. 이런 것들을 열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이제 그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좀 달라진 측면이라고 하면 네네. 권리 중심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일상에서 이제 그 최중증의 장애인들이 네네. 자신을 표현하고 변화되는 활동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번 그 전시회에서도 이제 어쨌든 그분들이 활동했던 행위 예술일 수도 있고 네.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좀 전시회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기대돼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저희 이제 자립생활센터 나무를 심는 장애인 야학,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경기 장애인 부모 연대, 네, 네. 안산시 지부 이렇게 이제 참여를 했고요. 네. 저희는 이 그 인권 문화제를 좀 더 이제 그 지역 시민사회하고 함께 하려고 네네. 그 기획은 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는 네. 초기 이제 그 추진 단계에서 인권 문화제 추진 단을 모집해서 지역 사회에서 좀 함께 하는 방식으로 맞아요.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게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근데 저도 이주민 영화제 또 그 서울에서 네네. 저도 한 몇 년을 했거든요. 한 네네. 5년 가까이 하면서 점점 저도 확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주민 방송만이 하는 영화제가 아니라 이제 그 각 단위들이 들어올 수 있게 열어놓으면서 그렇죠. 조금 관객도 많아지고 풍성해진 게 있었는데 네네. 이제 지역에 와서 제가 단원 FM을 하면서 느낀 것은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서로 잘 안 만난다. 네, 안 만나는 게 싫어서 안 만나는 게 아니라 각자 너무 바빠서 맞아요. 서로 뭐 하는지 돌아볼 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서로 연대가 그거잖아요. 가서 참석만 해줘도 연대고 그럼요. 네. 또 여력이 되면 후원도 좀 네. 해주고 그다음에 또 이야기 손님으로 같이 나가주고 같이 기획에 또 힘을 보태주면 사실은 그게 이제 서로 연대고 서로 지지하고 힘을 받는 일인데 확장하신다고 하니 너무 환영하고 안 그래도 청년 단체들한테 장애인 단체 인권 문화제 하는데 알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모른다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하네 막 나도 이번에 알았네 막 이러면서 우리가 반성하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내년에 좀 더 확장된 인권 문화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누가 또 하실까요? 조은상 소장님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저는 영화제가 제일 궁금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여가지고. 그러시죠. 네. 네, 영화제는 그 문화제 기간 중에 23일 날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23일 날 1시부터 상록구청 1층에 있는 네. 그 상록시민원에서 네네.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네. 그래서 그 개막 식전 행사로 저희 그 자조 모임 그 장비통이 식전 공연을 또 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또 영화제에서는
저희 상록수 센터하고 단원 아이를 센터에서 활동가들이 네. 자체 제작한 그런 영상들이 몇 편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 장애인 인권 영화제 출품작들 중에서 네. 저희가 이제 봄부터 네. 좀 관심을 깊게 보아서 한 3작품 정도를 선정해서 예. 그 작품들도 함께 상영될 예정이에요. 네네. 예, 그리고 또 영화 상영 중간에는 네. 관객과에 대한 시간도 있어서 네네. 영상을 만들기까지 이야기들을 관객들과 나누고 또 이런 시간으로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영화 내용, 그 영상 내용들이 네.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또 공감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또 재미도 있고 의미도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영상들로 상영될 예정이니까 네. 23일 1시에 네. 상록 시민노래 많이 관람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그 일반 청취자들도 요즘 네 얼굴 네. 많이 네. 보고 있고 네. 그 기간에 또 25일 날 페미니스트 책방 팸에서 상영회를 해요. 그래서 혹시 선정한 작품들이 겹치는지 어떤가요? 그 작품들은 어떤 혹시 제목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는 이번에 네 얼굴은 네. 지난번 또 경기장애 인권 영화제에서 네네. 한번 상영을 해서 네네네. 저희도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네, 뺐군요. 네, 네. 너무 유명해서 예. 네, 그래서 네. 지하철을 탑니다라는 영상도 있고 네네. 또 밤이 깊었습니다라는 또 영상도 있고 또 그의 장애인 부모님들의 고민을 다룬 또 그런 또 영상도 한 편 있습니다. 너무 그리고 저희 좋은- 자체 제작한 걸로는 네. 그 탈시설을 하셔서 네. 그 두 분이 결혼을 또 하셔서 네. 알콩달콩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예. 좀 슬기로운 자립생활 이렇게 네. 해가지고 좀 한번 저희가 만들어봤는데 예, 예. 좀 처음 만드는 거라서 네. 저희가 좀 어설프긴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내용들을 그냥 또 이렇게 의미 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 저는 영화제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체 제작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게 큰 의미가 있고요. 네, 뭐 이주민 영화제도 이주민 당사자 감독들이 만든 단편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걸어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이주민을 바라본 자기들의 영화도 걸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뭐 칸 영화제나 부산 영화제처럼 뭐 화려하게 하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네. 장애인을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 일원으로 함께 고민을 좀 나눠볼까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시듯이 저희도 각 그 뭐 여성 인권 영화제도 마찬가지고 뭐 다 그렇잖아요. 인권 영화제를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장애인의 인권, 맞습니다. 뭐 여성의 인권, 이주민의 인권 뭐 이런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 거라서 우리가 아마추어 이 단원의품도 아마추어거든요. 다 뭐 이렇게 프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제 자원 활동으로 다 채워지고 있듯이 사실은 이 영화를 만들고 그거를 관객과 나누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 위함이니까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요번에 네. 저 같이 영화제를 하는데 네. 이제 안산 단원에서도 이제 4 작품이 오. 소개 상영- 좀 해주세요. 예, 상영이 돼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내기. 마이크를 조금만 내기 더. 예. 내기이고요. 네. 그 내기는 이제 일하다가 너무 더워서 네. 이제 그 두 분이 내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가면 네. 땀은 뻘뻘 흘려서 내기를 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누가 이 아이스크림을 살 건지. 사서 주기 때문에 이상한 네. 내기가 됐던 네. 게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소풍, 어쩌다 소풍.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권리중심 노동자들이 네. 일만 하다가 심심하니까 네. 소풍 가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권리중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해서 네. 2022년에 그러니까 우리 단원센터에서 일하는 권리 노동자들의 기록. 네. 그다음에 나는 달릴 수 있어.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권리중심 일자리에 네. 아마 생애 최초로 네. 노동자가 돼서 월급을 받으셨던 분의 네. 이목선 선생님의 기록 네. 이렇게 해서 이제 4편을 상연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 주제는 노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달라질 수 있나 네. 뭐 이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에게도 일할 권리도 필요하지만 또 권리 중심의 일자리
네. 있어서 그것이 또 이제 삶의 질을 좀 나아지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담으셨나 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다음 그 소개를 듣기 전에 저희가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다가 김목인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굉장히 생활 밀착형이면서 인디 가수거든요. 네. 새로운 언어라는 그 노래를 들을 텐데요. 여기 듣고 와서 다음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없이 말하는 법을 배울 수는 없을까? 그냥 그대로 새로운 것을 말할 수는 없을까? 그 어떤 과정도 수사도 없이 어떤 공격도 변명도 없이 지나친 겸손도 두려움도 없이 마음에 활짝 핀 새로움으로 대초일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들 말하면서 자신들은 어디에도 일찍이 없었다는 듯 온갖 가벼운 말들을 넘고 정치적 멘트도 넘고 피곤한 계산도 의심도 없이 마음에 활짝 핀 새로움으로 진부하고 낡은 것들만 있었다는 듯 하나로 묶지 않고서는 말을 못하는 온갖 시시한 단어로 만든 가상의 집들을 짓고 세상 모두는 그 안에 넣고 자신은 혼자서 새로움인 듯 비교 없이 말하는 법을 배울 수는 없을까? 그냥 그대로 새로운 것을 말할 수는 없을까? 그 어떤 과정도 수사도 없이 어떤 공격도 변명도 없이 지나친 겸손도 두려움도 없이 마음에 활짝 핀 새로움으로 가벼운 말들을 넘고 정치적 멘트도 넘고 피곤한 계산도 의심도 없이 마음에 활짝 핀 새로움으로 네, 다음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안산 장애인 인권문화제 행사 중에 또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장애인 정책 토론회인데요. 누가 말씀해 주시나요? 일단 그 토론회 얘기하기 전에 네. 저희 나무를 심는 장애인작의 전시에 관해서도 잠깐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저를 왜 네. 빼놓고 가십니까?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네. 저희도 네. 그 안산 나무를 심는 장애인작의 아까 그 특성화 평생교육 네, 반이 네.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 반들 중에 네. 이제 천연 공예반, 네. 그다음에 미술반, 네. 도자기반, 네. 목공반, 네. 네일아트 이렇게 아. 좀 그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그 반에서 나오는 수업들을 진행했던 네네. 그 작품들로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전시를 진행을 할 거고요. 네네. 그 전시가 이제 22일부터 25일까지 그 예술의 전당 네. 화랑미술관 네. 제1 전시실에서 네. 이제 여기 단원센터랑 네. 상록수
그 센터에 또 사진전이랑 네. 뭐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좀 그 시간에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시간 그 22일부터 25일 사이에 이제 그 전시를 하러 오시면 네. 많은 볼거리들이 있으니 와서 많이 좀 관람해 주시고 네네. 이제 그 안에 이제 22일 날 개막식이 있고 네. 저희 이제 나무를 심는 야학의 10주년 네. 그 기념식이 25일 날 이제 1시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네네. 기념식은 마지막에 물어보려고 네, 네. 그랬는데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네. 다 아니죠. 하세요. 그럴까요? 네네. 기념식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10주년이나 되셨다고 하셔가지고. 올해로 이제 저희 네. 저희 전시도 네. 올해로 이제 10회째이거든요. 네네. 나무를 심는 회전 이래서 이제 아. 10회째이고 저희 학교도 이제 어쨌든 10회째이고 이래서 네. 올해는 특히나 이제 전시회도 10주년을 맞이해서 하는 아. 전시회라 네네. 조금 더 이제 그 좀 더 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10주년 동안 그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네. 우리가 뭐 그 작품이 아주 막 세련되거나 네. 뭐 그 화가들처럼 정말 전문적이진 전문가성이거나 그렇진 네. 않지만 네네. 각자 다 나름대로 특성과 네. 개성이 있는 거죠. 네, 개성이 있고 네. 자기들이 창작해낸 그런 이제 그쵸,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에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거고 네. 이제 굉장히 그 알찬 그런 네. 전시회입니다. 기대됩니다. 그래서, 네,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 많이 와서 좀 관람해 주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하랑 유원지 화랑미술관 제1전시실 제1전시실. 네, 안산 예술의 전당 예. 화랑미술관 제1 아, 전시실. 네, 네. 네, 거기 그래서- 한 곳에서 하는 네, 건가? 한 곳에서 이제 저는 다- 지금 아마 저 같은 사람 많을 거예요. 하랑유원지 갔다가 거기 가야 되나 막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화랑미술관 제1 전시실에서 예. 이제 전시 개막도 하고 네네. 10주년 기념식도 기념식도 하고. 네. 그렇게 거기에 그 안에서 다 진행이 됩니다. 저는 듣다가 되게 보통 그 뭐 해화에 노들장에 있잖아요. 근데 안산 그래 지명이야. 근데 나무를 심는 이네. 그래서 왜 나무를 심는 이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 처음에 저희가 네. 그 학교를 준비할 때 네네. 이제 그 나무 그 야학을 준비할 때 네. 그 야학에 대한 명칭을 공개 그 공모를 했군요. 공모를 이제 했었는데 네. 그렇다고 뭐 지역에 전적으로 공모를 한 건 아니고 네, 내부에서 이제 네. 공모를 했었고 네네. 그 공모는 우리 김은호 운영위원장님께서 이제 공모를 했었는데 그 거의 공모 이름이 올라온 게 별로 없었고요. 저는 엄청 경쟁 셌는 줄 알았는데. 경쟁은 별로 없었고 그래서 네. 하여튼 몇 개 올라오긴 했지만 이 나무를 심는 처음에는 나무를 심는 학교였어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우리 김은호 운영위원장님께서 네. 잘 알고 계시는군요. 공모를 올려주셨고 사실 공모 그때 그 금일봉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네. 아직도 그 떼어먹고 안 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그러면 아주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자립을 지원하는구나. 근데 이제 나무를 심는 일에서 나무를 심는다고. 산림청 소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 민간 단체 등록증 등록하려고 갔더니 네. 그 나무를 심는 학교라고 하니까 산림청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때 좀 웃기는 그런 에피소드가 정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냥 그 야학이라는 거를 붙이지 말고 학교라는 걸 붙이자라고 해서 이제 네. 나무를 심는 학교라고 이렇게 했고 그 중간에 이제 안산 나무를 심는 장애인 야학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평생교육 등록을 또 하려면 어쨌든 그 야자는 들야자이거든요. 그래서 뭐 밤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야학이 아니라 네네네네.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런 야학입니다. 네. 들야자를 써서 네. 말씀드리는 야학.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났을 뻔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나무를 심는 장애인 그 야학이라고 하면 검색하면 네. 이 나무를 심는 그 학교라고 이렇게 나와요. 다른 곳이. 다른 곳이. 다른 곳이. 그래서 네. 이게 그 한 번은 이제 그 어떤 분이 어디 자기 그 이거는 그냥 사적인 건데 자기 그 방세 뭐 줄 거를 어디 그
다른 데다 줘야 되는데 네. 계좌번호 하나 잘못했고 저희 나무를 심는 학교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막 검색을 하니까 어디에 나왔대요. 네. 그래갖고 그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네. 학교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때 100만 원이가 넘는 돈을 네. 돌려준 적이 있어요. 좋았다 말았네요. 너무, 그렇죠. 예. 뭐 그분에게는 방세니까 너무 뭐 생활에 그래서 또 그런- 써야 되는 돈이니 뭐 받으셨겠지만, 근데 그런 저는 에피소드. 나무를 심는 이 되게 주체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래서 좋았던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늘 장애인 하면 뭔가 도움받는 사람들, 시의 대상 이렇게 있는데 나무를 심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는 건 내가 심든지 누가 심든지 이렇게 행위를 해야 되는데 네네네. 굉장히 주체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장애인 야하 교실이 그런 분위기인가 보다. 네. 그래서 되게 이름이 마음에 들었었고요. 이렇게 아. 이제 그 이미애 국장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주체가 이런 단체예요라고 했을 때 엄청 마음에 들었어요.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꼭 오면 이제 네. 오시면 여쭤보고 싶었고요. 네네. 이제 그러면 넘어가도 되나요? 정책 토론회로? 네, 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주거 문제나 평생교육 발전 방향은 이게 뭐 장애인의 그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이슈인 것 같아요. 진짜 상위 1%의 사람 빼고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뭐 국제 경제 문제로 인해서 영끌하신 젊은이들이 이자를 감당 못해서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임대주택이라는 건 소득이 있으면 또 되게 이제 대상자가 되게 힘들고, 네. 네. 그리고 청년들은 그나마 청년주거 정책에 의해서 소득과 불문하고 요즘 이제 청년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그게 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저희 아들도 여러 번 떨어졌거든요. 네, 서울에 독립해 나갔는데 결국은 혼자 그냥 언룸 얻어가지고 일단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요즘 청년들이 나이 먹으면 20살만 넘으면 독립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는지라 이제 다들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네.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장애인이 1인 가구로 살려면 또 아까 얘기했듯이 상록수의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활동 보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탈시설하기도 어렵고 독립하기도 어렵잖아요, 부모로부터. 근데 이런 중요한 이슈들이 이제 정말 장애인 인권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인데, 주로 이제 이런 토론회는 주로 서울을 가야 예, 들을 수 있죠. 저 장차연 측에서 주최하거나 각 서울에 있는 좀 중앙에 계신 단체들이 좀 개최를 해야 들을 수 있거나 국회에 가야 들을 수 있는데, 지역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 안산이란 지역 안에서 어떻게 풀어낼지가 굉장히 저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서 꼭 정책 토론회는 들어볼 텐데, 특히 이제 안산에서 보니까 청년 주거와 관련해서 청년들이 선거 전에, 지방선거 전에 시장 후보들한테 엄청난 질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왜 안산의 청년들은 비장애인이거나 이주민이 아닌 한국인들로만 이루어진 선주민 청년들이 아니라 반월시와 공단에 엄청난 이주 노동자 청년들이 있고 장애 청년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논의에서 왜 이야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언제나 장애인 단체 따로 얘기해야 되고 이주민 단체 따로 얘기하고 청년 단체 따로, 이게 아니라 전체 주거 문제에서 좀 함께 한번 이야기를 펼치는 마당도 앞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번 정책 토론회를 준비하시면서 아마 이거를 기획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어쨌든 올해 6월 초에 지역에서 보면 발달장애인 형제를 둔 아버님이 네네.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네네.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안산시청에서 네. 한국 주택공사하고 경기본부하고 이제 네. 협약을 해서 네.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을 만들겠다, 뭐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지역사회에서 이제 시가 나서고, 네. 그래서 이제 지원주택을 처음 만드는 거여서 네. 이런 지원주택이 제대로 안산에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그 지원주택을 안산에서 어떻게 이제 도입하고 안착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논의를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안산시에서는 모 거처에 네. 그 8채로 해서 빌라 건물을 그 이제 그 계약을 통해서 그 어쨌든 거기에 이제 그 장애인분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네.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또 네. 하나는 거기에 이제 그 지원 인력으로 주거 코디라고 하는 속에서 3명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대강의 틀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걸 보니까 실제는 이제 이 지원 주택에는 그러니까 시설에서 직접 나오셔서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역에서 그 자립 생활을 그러니까 이제 가족하고 사시다가 네. 독립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그런 시스템에 맞게 뭔가를 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시에서 발표했던 정책은 그러니까 주거 코디라고 하는 한정된 것으로만 되어 있어서 네. 총괄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안산시의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또는 그러니까 장애인 지원주택의 모형을 안산형으로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그러니까 주거를 전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거지원센터가 필요하고, 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2채당 주거 코디가 1명 정도가 지원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거기에 사시면서 그 지역에서 그런 그 의료 지원이나 네. 이런 것까지 같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네. 이제 안산시는 제가 알기로 2020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해서 그 노인 그 커뮤니티 케어 이 시범 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경험을 그 바탕으로 해서 그 노인 그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 지원되는 방식으로 네. 이 발달 장애인이나 또는 그 체중증 장애인의 지원 주택에도 이런 방식으로 도입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논의들을 네. 쭉 해왔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이렇게 보면 이게 저 어떤 명확한 방향이 그러니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원래는 그러니까 6월달에 이제 그 발달장애인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그때는 7월인가 8월에 곧바로 그 지원주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 계획이 미루어진다거나 네. 진행 상황이 확인할 수가 없어서 네. 저희는 어쨌든 이 그 체중증 장애인들의 지원 주택은 직접적으로 그 나와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원받는 방식으로 네.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제 토론을 마련하게 네. 됐습니다. 네. 네. 지난번 토론에도 요 비슷한 얘기가 있었던가요? 그 이민근 시장님 초대했는데 안 오셨잖아요. 지난번에는 이제 이동권 토론회였고요. 이동권 토론회였고 원래 이 지원주택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전년도 2021년도에도 이제 큰 틀에서 네. 지원주택과 관련된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기 위한 토론회가 있었고요. 네네. 이번에는 이제 지역에서 네. 구체적으로 안산형 지원주택 어떻게 만들 거냐. 네. 그리고 저는 좀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이 지원주택은 원래 네. 장애인만이 아니라 네. 노인, 청소년, 그러니까 청년들, 청년. 그다음에 네. 이제 이주, 네, 뭐 네.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 지원주택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사회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총괄적으로 네. 진행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 그렇게 필요하신 분들이 네. 한번 이것도 이제 그 여전히 내년으로 내년에 그쵸. 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네.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네.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네. 공동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미 경기도가 그러니까 지원주택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고, 네네. 올해 각 그 부분에 대한 조사들을 네.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네.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네. 지역사회에서 이야기해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그 중앙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는 또 지역사회 안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그렇죠. 있잖아요. 뭐 우리가 그렇죠.
주택 필요하다고 서울 가서 집을 지을 것도 아니고 그렇지. 결국은 안산에서 이제 네. 예, 거주하면서 짓는 거고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사회 안에서 각각의 주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종합적으로 같이 보고 지자체의 권한으로 지자체답게 안산 시민을 위한 주거 정책이 또 함께 논의될 때 장애 빠지면 안 되고 이주민 빠지면 안 되고 또 노인 빠지면 안 되고 청년 빠지면 안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빨리 가고 있는데 평생교육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평생교육을 또 얘기해 주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산 나무를 심는 장애인 약이 이제 올해로 10년이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10년의 시간을 평가하고 네. 성찰하는 이제 시간을 갖고자 해서 네. 이게 스스로 좀 돌아보고 네. 돌아보면서 또 성찰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 속에 안산 그러니까 단순히 안산 나무약이 그 장애인들에게 뭐 시혜를 베푸는 그런 공간을 넘어서서 네네.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네. 그런 이제 공동체를 형성해 가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얼마나 이제 의미 있는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네. 이제 그래서 앞으로 어떤 관점과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지 네. 우리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여해야 하는 것인지 이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좀 진지한 그 성찰과 네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좀 정리하면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토론을 하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학습권 보장을 네. 또 함께 해서 네. 그 학습권 보장이 또 그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 건지 네. 단순히 교육의 기회 제공을 넘어서서 네. 교육의 과정 및 이후 저희가 교육을 이제 학습자들이 받으면 저희는 졸업이라는 게 없어요. 네네네. 그리고 평생 교육은 졸업이 없잖아요. 네 그러긴 예, 하는데 예, 이제 장애인분들이 또 직장을 원하시는 네, 이런 네. 분들도 있고 막 그러시거든요. 네, 네. 이제 그래서 어떤 교육의 과정에서 이제 그 교육 이후에 네네. 취업이나 이제 이런 이후 활동들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그 지역사회에서 그 보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네. 건지 진행돼야 하는 건지 뭐 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논의들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제 생각해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이제 토론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너무 중요한 토론일 것 같고요. 네. 지금 평생 교육이 거의 전국적 이슈잖아요. 이제 그리고 저희 내부 안에도 평생 교육 전공하시는 선생님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모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안산에도 꽤 많은 여성들이 중년의 여성들이 평생교육 공부를 네. 대학원 과정에서 하고 있고 그 얘기는 대학원을 끝나고 나면 놀겠다가 아니라 이제 그 평생교육과 관련한 활동을 네.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장애 쪽에서도 이제는 뭐 장애 비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교육은 정말 모두가 그 지향해야 될 뭐 삶의 방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하고 있다고 해서 공부 안 하는 거 아니고 다 어떤 방식이든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 장애인 문제 잘 모르니까 장애 아카데미 가서 듣고 또 다른 노인 문제 모르면 또 노인 관련한 네. 주제로 듣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하나 부탁드릴게요. 미디어를 그 평생교육의 한 부분으로 넣어주세요. 그래서 저희 진로 체험 가능하거든요. 요즘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되십니다. 예, 선부 가치 키움터에 그 러시아어 쓰고 있는 고려인 아이들이 한 열 몇 명이 왔다 갔고요. 또 여성분들 중년의 여성분들이 모여서 인생 이모작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네네. 이제 지역을 돌고 계신데 네. 체험 코스에 저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나서 이렇게 미디어 작업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체험하게 하시고 공개 방송도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적극 추천하는 거는 어떤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미디어 못하는 거 아니라는 거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미디어에 비장애인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단체 안에는 농아인협회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어 통역을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수어 통역 교대로 하려면
15만 원, 15만 원, 30은 있어야 되고 한 프로 완성할 때마다 네. 계속 돈이 들어가는 맞습니다. 구조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거를 좀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그 청각 장애인의 자체 프로그램이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저 발달 장애인 분들 이제 오셔서 미디어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가 봤어요. 여러 군데서.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대본을 잘 쓰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뭐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PD 역할을 또 해서 엔지니어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서 그거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네. 저희가 많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서로. 네. 네. 그래서 좀 이게 아쉽잖아요. 네. 교양에 이제 쉽지 않은 자리 오셨으니까 이렇게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나 요런 얘기 꼭 하고 싶다. 뭐 장애인 인권문화제 당연히 많이 오셔야 되겠지만 안산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어떤 그리고 2024년에는 요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라시는 점 있으시면 한 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씩 드리겠습니다. 2분까지 가능합니다. 서로 또 미루고 계신데 조은상 소장님이 가장 지금 침묵을 오랫동안 지키고 계셨으니까 먼저 하시죠. 제가 네. 어쨌든 또 이런 활동을 하는데 가장 또 지금 이 자리에서 후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선배님들 얘기를 좀 잘 경청을 했고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인권 문화재, 인권 영화제 그 안에서 우리가 들려주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어떤 장애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고 네. 뭐 극복하고 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네네. 장애인들도 우리 이웃으로 같이 살아가면서 네. 그런 소소한 일상을 네. 나누면서 또 그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네. 저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항상 하면서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방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또 그 미디어에 관련된 얘기도 하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인권 영화제를 하면서 올해 네. 처음으로 이제 네. 하나 자체작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내년에 조금 더 이렇게 미디어 쪽으로도 저희가 네. 또 시대에 맞춰서 네네. 준비도 해보고 도전도 해보고 네네. 좀 그런 것들을 좀 소통하는 것을 만들고 싶다 시민들과 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지하철을 타면 너무 또 먼 얘기로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 사회 안에서 네. 당연하고 우리들의 이웃의 이야기다. 네.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풀어갈 것인가. 네.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또 우리 활동가들의 몫이 아닐까. 좀 네. 그런 고민을 전 요즘에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내년에 좀 그런 방향으로 또 활동을 해보려고 그런 생각들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그때 장애 아카데미 보니까 카메라가 있고 또 줌으로도 하시고 또 내보내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든지 자체 제작 뭐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그래서 뭐 이 공간에 오셔서 하는 게 편하시면 이 공간으로 오시고 그 공간 우리 단체 공간에서 하는 게 좀 더 편하다 하시면 거기서 하시면 그 컨텐츠를 같이 공유해서 저희가 편성에 태우고 같이 이제 더 쉐어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공유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또 우리의 이야기가 공감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아서 되게 기대되는 이야기고요. 네. 그 다음엔 누가 하실까요? 이번엔 반대로 그럼. 정리가 좀 안 되는. 네. 뭐 제가 하고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자립생활센터나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장애인 야학이나 이 이제 활동을 하는 것들이 네.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과 지원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네. 지원은 필요한데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지원주택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지원주택을 만들 때 네.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접근 가능한 네네. 애초에 구조를 그렇게 만들면 맞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네. 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는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화두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네네. 어떤 기반과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네네.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차별과 배제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알든 모르든 우리 사회가 기존의 그렇죠. 관행대로 진행되어 맞아요. 왔던 것들이어서 실제는 그 관행과
그 습관을 바꾸는 게 참 맞아요. 어려워요. 맞아요. 네. 생각을 하더라도 어떤 기회에서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인권 감수성, 네.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상에서 이제 늘상 그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진행이 되는 게 아니어서 네. 그래서 저희는 전 지역하고 이제 그 시민사회 또는 그러니까 지역 시민들과 이것들을 함께 하고 싶은 거고요. 네. 보다 확장돼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활동에 지쳐가지고 전원주택을 좀 가고 싶어서 한동안 유튜브 2년을 봤습니다. 근데 못 갔잖아요. 단어 FM 때문에.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무릎이 아프고 전원주택은 왜 이렇게 3층으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게. 또 마당까지 올라가는데 저는- 계단이 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서 도대체 노인들은 살지 말라는 거냐. 젊은 부부들만 전원주택 살라는 것도 아닌데.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지하부터 주차장에서 딱 내리자마자 엘베가 있어가지고 3층까지 엘베를 설치하는 그런 집들이 늘어나고 아마 이제 많은 노인분들이 돈은 네. 있으시잖아요. 전원주택 가야 되는데 전부 계단인 거야. 막 끔찍하다 막 이렇게 얘기가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계단 때문에 전원주택 꿈꾸지 못하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집안에 설치하는 엘리베이터는 또 안 비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딸은 저한테 그랬거든요. 엄마는 무릎이 아프니까 1층 단층으로 짓는 걸 고민해라. 그래서 이게 휠체어 접근성도 그렇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페북에다 올린 적이 있는데 베리어 프리 안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올렸더니 그 이주민 활동하시는 한 선생님이 베리어 프리에는 꼭 장애만이 아니라 언어적 장벽에서 소외되는 이주민도 베리어 프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캠페인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리어 프리 안산 슬로건으로 해서 좋습니다. 예, 내년에 우리 베리어 프리 안산 만들자 막 이런 예, 슬로건으로 좋은데요? 예,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노인, 아동, 유아, 그 언어적도 장벽에 있는 이주민 다 이렇게 좀 같이 그런 정말 이게 접근성, 그러니까 미디어 운동에서 되게 중요한 게 퍼블릭 어세스라고 해서 미디어 접근성을 확장하는 게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참여자를 늘리는 거.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에 누구나 어떤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권리인데 그 권리가 좀 안산에서 우리가 전국 바라지도 않아. 안산 우리가 사는 데서 좀 바꿔보자. 이런 거 한번 운동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워낙에 또 장애인 이동권의 시발점은 저희 안산에서 일어났던 추락 사고잖아요. 네. 그래서 오이도 오이도 추락 사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계기가 돼서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운동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안산에서 이거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좀 시민사회 단체나 이게 주민들이 함께 똘똘 뭉쳐서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안산이 또 그 첨단을 달리는 그 베리어 프리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즘 각 시마다 스마트 도시 네, 이런 예.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스마트 도시에 이제 스마트 교통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스마트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 접근 가능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면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 참여해야 되겠다. 네. 원천적인 참여 이게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예.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두 분 소장님께서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하셨고 네. 이제 저희가 그 인권 문화제가 올해 4회째인데 네. 어쨌든 중간에 이제 코로나가 그 한 2년 이렇게 네. 있었긴 하지만 네. 이게 우리끼리의 잔치가 아닌 네. 좀 더 정말 그 지역 시민사회 연대들이 그들에게 더 이렇게 좀 많이 공유가 되고 네. 네. 그래져서 좀 더 확장되어지는 네. 이제 그런 좀 그 인권 문화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네. 네. 그래서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번 더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지는 안산 장애인 인권 문화제
성황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오늘 이 방송 들으신 청취자분들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만나게 되는 이주의 안산,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진행의 정혜실이었고요. 초대 손님 조은상 소장님, 김병태 소장님, 설혜신 행정실장님이었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반가웠고 고맙습니다. 덕분에 풍성한 시간이었고요. 여기는 단원 FM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강화달님 또 하루는 들으면서 마칠까 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저는 세이브하고 나갈게요. 미리 무언가를 찾았지. 내 미움이 향할 곳, 내 텅 빈 마음 들어줄 어딘가의 품, 내 마음 머물 곳. 뭐 아쉽던 날들이 없겠나. 뭐 한 번쯤 슬픈 때가 없겠나. 빗나간 순간들 굽이굽이 보듬으며 살아가는 것. 사람이 그리웠다가도 고달프게 했다가도 다시 보고 싶게 하네.